행사를 목표로 이제 작업을 하실 분들께 좀 팁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좀 어느 정도 부스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판매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팁들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그 일산 킨텍스나 뭐 수원 메스에서 하는 일러스타 패스 그리고 코믹땡땡 이렇게 있죠. 이렇게 두 행사가 주력인데요. 근데 이거 아세요? 이거를 모르시고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같은 장소에 하니까 어쨌든 약간 소비자 성향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굿즈만 내면 사람들이 많이 사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성향이 둘 다 완전히 달라요. 장르를 떠나서 일러스타 패땡에 오는 행사 참여자분들과 코믹땡땡에 오시는 행사자분들과 소비 성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코믹땡땡이랑 일러스타 패땡이랑 둘의 차이가 있다면요. 행사가 성향이 이게 같은 듯 달라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코믹월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 보컬로이드라는 장르나 아니면은 1차 창작이라든지 등등 이런 장르에 대한 부스가 일단 저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일러스타 패스는 있어요. 얘네는 일러스타 패땡은 VOC 땡땡 이런 식으로 부스 번호 01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1차 창작 같은 경우는 CRE 01 이런 식으로 일러스타 패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상세 장르 분류가 있습니다. 제가 요번 달 일러스타 패스를 가보니까 보컬로이드 같은 경우는 따로 분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를 조금 권장을 하는 반면에 여기는 기업 부스, 성덕 부스, 그리고 전문 부스. 보통 전문 부스를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이제 조금 중간 단계라든지 아니면 초기 단계에 많이들 하시는 거는 청년 부스.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규모 단위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규모 단위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는 규모도 규모인데 규모 분류도 하지만 장르 분류도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게 청년 부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약간 나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규모가 조금 소규모인 부스를 보고 보통 청년 부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보통 전문 부스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성덕 부스나 이런 거는 약간 특별한 느낌이고 매번 있는 느낌은 아니고 수도 되게 적어요. 기업 부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업에서 참여하는 부스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으로 참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두 선택지가 최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조금 규모가 어느 정도 쌓였다. 그리고 나 좀 행사장에서 조금 규모 있게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이 보통 전문 부스를 많이 하시고요. 청년 부스, 나 이번에 좀 준비한 게 별로 없어. 이번에 소규모로 할 거야. 아니면은, 나 처음 하는데 너무 뭔가 규모를 있게 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분들이 보통 청년 부스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규모 분류도 있지만, 장르 분류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장르 분류라는 특이점이 있고, 그리고 얘는 규모 단위로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여태 동안 쌓아온 바로는, 음반이라든지, 조금 약간 색다른 굿즈? 물론, 색다른 굿즈는 사실 코믹이든 일러스타든 둘 다 잘 팔리긴 하지만 근데 약간 실험적인 굿즈가 보통 저는 일러스타 패스에서 잘 나오는 것 같고 수요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음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러스타 패스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실 회지라든지 아크릴 스탠드라든지 사실 노멀한 굿즈 그러니까 그림 자체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코믹 땡땡 쪽이 좀 더 강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여기는 공급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제가 대표적인 국내 행사를 예로 들었지만 비단 이런 행사뿐만이 아니라요. 어떠한 행사든 간에 미리 사전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행사에서 어떤 성향을 띠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파악을 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행사를 띄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스는 특히나 처음 하시면은 저는 꼭 이거를 명확하게 하고 가셔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제가 3년 전 뼈저린 실패를 맛보고 그 이후로 정말 부스들 막 돌아다녀보고 이제 어떤 부스들이 잘 하냐 그런 것들 보고 이제 어떤 굿즈들이 잘 나가냐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경험으로 다져진 데이터인데요. 저희 부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아리스인데 뭔가 다른 복장을 입고 있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 리온데 다른 복장을 입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코스어 분들께도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부스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다면요. 이게 이미 2차 창작이잖아요. 즉 1차 창작이 아니에요. 2차 창작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림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차 창작은 사실 이미 그냥 원본 컨셉 그대로 하게 되면은 디메리트를 얻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미 원본으로도 충분히 예쁜 그림이 있는데 내가 2차 창작인데 의상도 똑같고 컨셉도 똑같고 구도도 똑같고 포즈도 똑같아. 그러면은 당연히 메리트를 느끼기가 어렵겠죠. 사는 입장에서 과연 이런 굿즈의 매력을 느낄까요? 그래서 저는 부스를 하신다면은 장르를 일단 정하시고, 장르를 정하셨다면 그에 대한 컨셉을 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대형 부스라든지 잘 되는 부스들을 보면 기존 컨셉을 그대로 가는 것보단 특정 키워드라든지, 저희는 아까 전에 그 보여드린 요런 그냥 저지메이드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정해서 그 키워드에 맞게 굿즈를 제작을 하시면은 저는 정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요. 왜냐하면은 이미 원본이 예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의 컨셉으로 가시게 되면은 약간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차 창작을 하신다면은 키워드 하나 잡으셔서 컨셉을 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리를 하자면 무턱대고 원본 컨셉 그대로 가시는 건, 원본 컨셉이라는 건 뭐 의상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의상이라거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메이드 아니면 지뢰개 이런 키워드 같은 걸로 의상을 좀 어레인지 하시고 그거에 맞게 부스 분위기도 잡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2차 창작에서 유난히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되는 부스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대부분 약간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인게임 내에 있는 포즈, 컨셉, 구도, 의상을 너무 다 그대로 쓰면은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키워드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